위험 증상은 아니지만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것을 방치해두고 그냥 놔둔다면 계속 염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술 부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꼭 수술 받으신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 성형 받고 나서 별의별 증상들을 좀 많이 언급을 하실 텐데 정상인지 아니면은 좀 비정상이다, 이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OX 퀴즈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네. 코멘트들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X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수술 직후에는 피부가 붓고 피지선의 활동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뾰루지나 여드름과 같은 피부 트러블이 자주 생기는 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수술 후에는 이렇게 상처 때문에 잘 씻지 못하죠. 수술 후에 일주일 정도의 실밥을 제거하고 나면 그때는 피부의 그 위생 상태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코팩이나 스크럽을 해서 분비물을 빨리 제거해 주는 것이 염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증상들은 한두 달 지나서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후유증이 거의 남지 않지만 혹시라도 수술 후 한두 달 지나서도 피부 트러블이 계속 지속되거나 더 붉어지고 통증이 생겼다 하면 피부 염증이 발생했다,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받은 곳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위험 사인은 아닙니다. 수술 부위는 상처가 아물면서 혈관과 신경이 서로 이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얼굴에 홍조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온도 변화, 세안, 음주, 그리고 운동으로 인해서 홍조가 발생하는데요. 3개월 또 4개월 정도 되면 대부분 언제 그러냐 식으로 이제 없어지는데요. 홍조가 너무 심하거나 열감과 통증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에는 염증을 의심해 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것도 역시 X입니다. 네. 위험 증상은 아니지만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수술 후에는 코 안에 점막이 붓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공기 흐름도 원활하지 않고 점막이 붓게 되면 재채기와 콧물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죠. 대개는 이런 점막의 붓기가 이게 한두 달 지나면 서서히 빠지면서 이런 재채기와 콧물 증상도 사그라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두 달 지나면서도 콧물이나 코막힘, 재채기 등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 노랗게 분비물이 찐득해진다든가 냄새가 많이 난다든가 또 열감과 통증이 동반된다면 염증을 의심해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건 좀 세모인 것 같습니다. 위험한 정도까지는 않고요.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치료하면 바로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 후에는 코 안에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부비동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흔히 부비동염의 증상으로는 얼굴이 묵직하고 코 안에서 누런 분비물이 나오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고 얼굴에 통증 같은 등의 증상이 부비동염의 그 초기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비동염은 조기에 치료하면 바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사인은 아니지만 그것을 방치해두고 그냥 놔둔다면 계속 염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술 부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꼭 수술 받으신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입니다. 네, 코 수술할 때 흔히 이제 개방형 절개라 해서 이게 비주를 절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되게 이제 코로 가는 신경은 이 인중에서부터 비주로 이어져서 이렇게 코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신경 코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절개를 하면 신경 이게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수술 후에 신경의 장가지들이 서서히 이렇게 서로 연결되면서 신경이 회복되는 과정 중에 감각이 떨어지거나 또는 찌릿찌릿하거나 간지러운 그런 감각이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이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6개월이 지나면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라앉는 기미가 안 보이고 통증까지 동반된다면 혹시 염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정상. 네. 점막이 이렇게 부었다 가라앉기 때문에 건조하고 그 안에서
피라든가 분비물이 흘러나오다가 마르기 때문에 수술 후에 한두 달 사이에는 코 안에 이런 건조한 딱지들이 많이 차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닦아내지 못하고 또 풀지도 못하기 때문에 코 안에 딱지가 많이 고이게 되지요. 이럴 때 억지로 손을 넣어서 이렇게 후비거나 면봉으로 때려고 하면은 점막이 헐고 또 피가 나기 때문에 실밥 뽑고 수술 후 약 2주 정도 되면은 코 안에 연고를 많이 이렇게 발라서 딱지를 부드럽게 하고 저절로 또 떨어져 나오도록 유도하라고 이렇게 권유합니다. 그런데 만일 딱지가 오래 지속이 되고 피가 자꾸 나고 냄새가 같이 동반된다면 이것은 염증을 또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하신 병원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거는 좀 세모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세모. 네. 왜냐하면 코골이가 생기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비중격 성형이라든가 이런 코 안에 네. 내부 구조를 건드리는 수술을 하게 되면 점막이 부어서 코가 막히게 되죠. 코가 막히면 밤에 잘 때 입을 벌리고 자기 때문에 코골이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죠. 수술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코 안에 점막이 가라앉고 숨 쉬는 게 좀 원활하게 됨으로써 코골이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뭐 한두 달 정도 네. 됐는데도 계속 코골이가 지속이 된다거나 하면 비중격의 어떤 천공이라든가 네. 비중격 손상, 코 안에 점막의 어떤 손상 등이 있는지 네.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많은 분들이 수술하고서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그만큼 흔히 경험하는 그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불편한 증상들이 한두 달 지나가면서 서서히 회복된다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증상이 계속 두세 달 지나도록 사그라들지 않고 또는 심해진다거나 또는 새로운 어떤 증상들이 또 동반되는 경우에는 세균성 감염 여부를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을 받았던 병원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꼭 권유하고 싶습니다.